경기 침체가 오면 증시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금리 인하에 맞춰서 하락장 확정입니다. 경기 침체 자체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일어났을 때 경제학자들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GDP의 역성장이 나타났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죠. 2022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경기 침체로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나타난다면 9월달, 11월달, 12월달 FOMC가 있죠. 최소 0.25bp 찔끔찔끔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내릴 텐데 그 과정에서 증시는 하락장을 맞을 겁니다. 거의 90% 이상 확률로요. 즉 증시 폭락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증시 폭락이 항상 왔었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가 현재 증시를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 될 거예요. 8월 8일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2022년에 발생한 2분기 연속 GDP 역성장, 이때를 경기 침체로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실업률 때문이었어요.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고 안정돼 있었다. 지금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4.3 찍고 증시가 폭락했는데 그 폭락 이유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4.3%라는 실업률 자체가 일시적 요인 플러스 자발적 퇴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 데이터의 왜곡을 가져왔던 수치였다. 순수 실업률 자체만 보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업률 자체 이것만 놓고 보자면 경기 침체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어요. 즉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그럼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야가 아니라 실업률이 이미 높아지고 있으면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경기 침체는 이미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보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다. 주식에서 돈 빼야겠다. 이거는 다소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점이 되면 증시는 많이 폭락을 해 있을 것이다. 후행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GDP 자체가 턴어라운드 구간에 와 있다. 다음 분기 전망치, 하반기 전망치 역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는 했지만 다음 달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고점 찍고 안정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둔화되는 추세인데 특히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첫 주에 25만 8천 건,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8월 8일 23만 3천 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예상치 컨센을 하회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반등을 했고 현재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이 경기 침체다 혹은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이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보지 않는 또 하나의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보다 7월달 소매 판매가 1% 이상 증가했다. 근데 특히 자동차, 휘발유 이걸 빼면 사실 0.4% 증가한 거에 그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소매 판매가 증가할 수가 없죠. 대체로 소매 판매 자체가 양호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소매 판매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더라도 이게 연착륙이라면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미국 GDP의 거의 70%에 육박하죠.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PMI는 사실 조금 꺾이고 있지만 미국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PMI는 지금 50 이상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시스템 위기 혹은 구조적 위기로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근거가 빈약하다. 게다가 그러면 AI라는 이번 증시를 들어 올린 핵심 트렌드가 깨지는 거냐, 대장주 엔비디아 꺾이는 거냐, 이 측면으로 접근하더라도 제가 라이브 특강 때 관련된 많은 근거들을 말씀드렸죠. 일단 그 조짐도 아직까지는 없다. AI 버블이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는 있지만 이게 버블의 꼭대기냐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오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왔죠. 대표적인 할인마트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간단한 아이디어로 본다면 소비가 강했다. 그럼 경기가 나빠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겠구나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모두 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나 컨센을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는 일단 소비가 증가했다는 의미 플러스 월마트에서 제시한 현재 우리는 AI를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개선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과정, 그리고 네트워크의 재고를 저장하는 방법, 주문 전송, 그 모든 일련의 소비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8억 5천 개가 넘는 거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개선했다. 이걸 사람이 했더라면 100배가 넘는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들은 이미 월마트가 제공하는 AI 기반 검색을 즐기고 있다. 메타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AI 투자에 따라서 알고리즘 발전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영업 효율성이 증가했고 매출, 영업이익이 증대됐다. AI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증거였죠. 월마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메타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런 AI 투자의 숫자화, 즉 AI가 허상이 아니라 AI 투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고 이 투자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닷컴버블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매출 증대, 영업이익 증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즉 이야기가 투자로, 투자가 숫자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소비 판매 호조는 연착륙을 기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월마트가 이런 앱을 통해서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쇼핑 어시스턴트, 그리고 홈 배송 및 냉장고 정리 서비스, 고객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장바구니에 넣어준다던가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AI 관련 이런 서비스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번 월마트의 실적 향상에 고소득층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이 부분인데, 원래 할인마트는 서민층이 많이 가죠. 싸게 파니까. 근데 이번에 고소득층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지 않은 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래 할인마트 안 가던 적게 가던 고소득층도 이제는 싸게 파는 할인 매장으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이런 소비자 친화적인 AI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고소득층도 월마트로 유입시키는 이런 고객층 확대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현재 미국 경기가 소비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 자체가 기업들이 괜찮으니까 실업률이 나쁘지 않고 일자리가 많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경기 침체, 경착륙이 온다? 이럴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연착륙, 경기가 다소 생각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가 계속 향후에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연착륙은 어느 정도의, 이거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니라 연착륙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나타남으로써 일시적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가 오히려 이런 경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연착륙이 일어나면서 증시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만한 연착륙이라면 금리 인하 수혜는 있을 것이다. 자, 사실 이렇게 이번에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저는 이 조정을 사파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든 간에 그 다음은 이 고점, 최소 이 고점 부근까지 가는 상승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흐름을 알고 있다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든 간에 매수의 바운더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밑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린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손절을 했을 것이냐, 혹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것이냐는 결국 내가 이 다음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기 달려 있었겠죠. 그 판단에 의해서 여기서의 투자 판단이 결정이 됐을 것이다. 8월 8일 특강에서 사실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아예 안 드렸어요. 그만큼 저는 저의 기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가져간다. 여러분들도 결국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고
내 투자 판단 또한, 그리고 내 돈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큰 흐름에 대한 투자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 공부하지 않고 근거가 없으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반대매매, 인버스로 털린다. 꼭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